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1월 12일 화요일이죠.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나온 보고서라든지 뉴스를 보면은 OLED 관련주 종목들 리포트가 많이 나왔죠. 특히 이제 덕산 네오룩스 전일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거기에 따른 증권사마다 한 5군데 정도죠.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중에 2군데 정도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또 OLED, 그러니까 장비 업체죠. AP 시스템에 대한 또 보고서도 나왔어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고, 또 한솔케미칼 소재 업체죠. 또 KB증권에서 나와서 오늘 이 OLED 관련 종목에서 한 3종목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업체죠. RF텍 어제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오늘 키움증권에서 또 나왔네요. 이제 어제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이제 이 안테나 쪽과 그러니까 5G 통신 장비 쪽하고 바이오인데 오늘은 좀 바이오 위주로 실적 본격화했어요. 또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은 이제 갤럭시 폴더죠. 스마트폰 관련주들 우리가 BH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매수 타이밍 되면은 제가 장중에 뉴스 특징주 시간에 한번 분석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스마트폰 관련주 부품 업체들 오전에 집중 매수 타이밍을 잡는 그런 시간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덕산 네오룩스예요. 대신증권에서 나왔죠. 좋을 수밖에 없다 해서 나왔는데요. 일단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3분기 매출이 282억, 전년, 전분기죠. QOQ니까요. 전분기 한 25%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55억으로서 한 40% 정도 증가를 하면서 당사 추정치보다 매출은 상회하고 영업이익은 소폭 하락했다라는 내용이죠. 갤럭시 폴드 2가 내년에 출시되면 1세대 폴더폰 출하량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또 쿼텀탁이죠. QD, OLED 향 R&D 매출 역시 지속되면서 2020년 하반기에 의미 있는 수준의 물량 공급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주된 내용이에요. 하나금토도 마찬가지죠. 뭐 올해도 좋지만은 내년에도 또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2020년 삼성의 대형 OLED 라인 투자 본격화에 따른 매출 반영 가능성과 애플 신규 모델 전량 OLED 패널 탑재 및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 확대 등 영향으로 견조한 실적 전망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내년 실적은 매출이 한 1234억에서 한 전년 그러니까 올해죠 대비 한 31% 증가할 걸로 보고 영업이익도 올해보다 한 58% 증가한 26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 실적도 좋지만은 내년에도 더 좋다는 게 뭐 5개 증권사 거의 비슷한 논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보고서다. 그러면 이제 주가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이 아침마다 뉴스 특징주 분석하는 이유는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좋은 보고서가 나왔을 때 주가의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보기 위함이죠. 또 물론 나쁘게 나온 보고서가 나왔을 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다는 얘기는 또 주가가 저점을 확인했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도 된다 해서 보고서가 맞다 틀리다 뭐 보고서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증권사마다 뭐 수치상이라든지 전망 그럴 수밖에 없죠. 전망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뭐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 수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고 단순히 그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덕산 네오룩스 지금 오늘 1,050원 상승한 22,700원 4.8%죠. 최근 고점 그러니까 연중 고점 돌파하고 우리가 항상 이 덕산 네오룩스 말씀드릴 때 9월 24일과 그리고 10월 10날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삼성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죠.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 탕정의 13조 OLED 확대했죠. 설비를 늘린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기사화된 것이 9월 24일. 근데 오전에 크게 높게 출발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5% 하락 마감했죠. 그러면서 윗꼬리에서 또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조금 기간 조정이든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원위치 시켰다가 10월 10날은 삼성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날이에요. 이날도 장중 고점은 3.7%인데 오히려 또 주가는 밀려서 끝났죠. 6% 정도.
그래서 탄력이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꾸준한 상승을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지난 이게 며칠인가 10월 21일이죠. 9월 24일 고점과 그리고 10월 10날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지금 최근까지 거의 뭐 보름 이상 하락세. 근데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조금씩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수급적으로 보면 뭐 크게 도망간 물량은 아니죠. 그렇죠? 개인들이 최근에 샀던 물량들 보면은 뭐 어제 28,000주, 그제 7,000주, 뭐 39,000주, 19,000주. 근데 대팔 때는 뭐 87,000주, 97,000주 대팔기도 하니까요. 예, 그런 관점. 그리고 제가들이 이제 덕산 네오록스뿐이 아니라 이제 OLED 말씀을 드릴 때 지난 2016년하고 17년에 이 소형 OLED 투자가 한 15조 정도 했어요. 그때 주가도 비교 한번 해드렸죠. 뭐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뭐 한 만 원대에서 3만 원까지. 근데 최근에 지금 이제 삼성 탄장에서 13조하고 중국에서도 OLED 지금 투자 확대되고 있죠. 최근 한 달 동안에 나온 투자 금액만 한 15조예요. 그러면은 이 1차 때, 그러니까 소형 OLED 나올 때보다 지금 투자 규모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는 상승을 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뭐 최저점 해도 그 작년 저점 좀 그렇고요. 올해 저점만 따져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 13,000원에서 겨우 22,000원. 지난 2016년에서 만 원에서 3만 원. 지금 뭐 22,000원 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지난 1차 때 소형 OLED 투자할 때만큼 3만 원 정도 수준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목표가를 3만 원 정도 최소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인데 주가 탄력, 그러니까 올라갈 자리에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치고 갔다는 얘기는 만만하게 좀 시간이 걸려서 올라가겠다는 그러한 신호를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일단은 그동안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반전되는 신호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거래량도 벌써 17만 주예요. 지금 10시 20분인데 그렇죠? 전일 거래량이 12만 주인데 1시간 좀 지났는데 17만 주. 일단 그동안 하락에서 반전의 신호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주가의 상승에 좋은 신호다라고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 좀 완만하긴 아마 목표가 한 3만 원 수준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해서 긴 흐름으로 보자란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OLED 관련주에서 장비업체, 소재업체, 그렇죠? 이제 장비업체에는 이제 SFA 이게 이제 삼성 계열사죠. 대형 OLED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AP 시스템 이것도 이제 장비 제조 아몰레드 쪽이죠. 원익 IPX 원익 IPX가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 부진을 이래서 한번 꺾였다가 다시 또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 그렇죠? 아마 원익 IPS가 이 OLED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태양 쪽이라든지 이 세계 장비를 하는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원익 IPS 그리고 야스 이 증착 장비 업체죠. 제이스텍은 이제 본딩 장비죠. 그래서 장비 업체 저희가 5군데를 얘기를 해드렸고, 근데 장비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가 좀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등이 덕산 네오록스 유기물 재료 업체로 주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탕정에 13조를 투자한다 했죠. 거기에 대한 수혜는 바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그렇죠? OLED 소재의 이제 이놀레드 매출 비중이 2016년에는 한 18%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 33%. 그러니까 이 OLED 소재 쪽으로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최근에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좀 올랐다 최근 이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전체적으로는 다 같은 IT 섹터가 최근 조정받았다 다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보고서가 나온 한솔 케미칼 불순물 제거하는 과산화수소 제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가 한 분들은 이제 덕산 네오록스를 말씀을 드렸고 좀 안정적으로 하신 분들은 한솔 케미칼 8만 원대 옆으로 행보할 때 말씀드렸죠. 뭐 9만 원 훨씬 넘었다가 지금 9만 원 초반대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오늘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 방송을요 처음 듣는 분들은 한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한 7분 정도 방송했을 거예요. 방송 한 7분 듣고 좀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이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솔케미칼이죠. 성장판 열린다 목표가 상향해서 KB증권이에요. 이 내용 보면은 한솔케미칼을 IT 소재 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KB투자증권에서요. 반도체 그리고 OLED가 이익 성장판으로 작용하며 2020년, 그러니까 21년에 영업이익이 1,451억, 그리고 2021년 내후년이죠. 1,78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그 이유는 뭐 폴더폰 시장이 2019년 뭐 조금 차이는 있어. 전망이니까 어디는 뭐 한 50만 대, 어디는 40만 대, 여기는 이제 한 30만 대 봤네요. 그리고 2022년에는 한 2,600만 대까지 확대될 걸로 내다봤다 하면서 이 한솔케미칼의 광학용 투명 접착 필름이라 그래요. OCA가는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모바일 업체로 공급되는 플렉시블 OLED 및 폴더풀 OLED 패널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AP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예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죠. 내년 신규 수주액이 한 7천억 수준으로 회복할 거다라는 내용인데, 이 수주권이 그동안 참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신규 수주 금액 보면은 2017년에는 8,400으로 상당히 많았는데 2018년에는 4,300억, 그리고 올해는 3,500억으로요. 뭐 반토막 이상 크게 줄었죠. 근데 내년에는 이제 신규 수주가 한 7천억으로 회복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보고서예요.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이 3, 4분기 이것도 이제 실적 발표했어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 하락한 656억.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했죠. 한 83% 감소한 31억으로서요.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내년에 신규 수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신규 수주는 중국 패널 메이커들의 라인 투자가 지속되면서 2017년 이후 2년 만에 분기 2천억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4, 4분기 실적은 매출이 한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은 53억 정도로 성장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년의 실적도 영업이익이 한 359억으로서 크게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3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은 4분기부터 회복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중국 패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발표한 것만 중국 업체들 OLED 업체들이 한 15조 설비 투자한다 그랬어요. 그런 관점에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한번 두 종목 한번 차트를 보면서 주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솔케미칼은 지금 한 2% 정도네요. 1,800원 정도 상승해서 93,400원 좀 윗골이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죠. 거래량 11,000주. 자, 이 종목도 상당히 더디게 움직여요. 우리가 이게 이제 9월 하순경인가요? 그렇죠? 좀 안정적인 투자가분들은 뭐 이 8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 9만 7, 8천 원 갔다가 요번에 조정받고 1차 상승하고 이제 제대로 조정받은 다음에 2차 상승이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지금 오늘 거래가 11,000주, 지금 10시 반 전일보다는 소폭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최소한 이것이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지려면은 최소 한 5만 주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1차 이 8만 원 초반대에서 9만 원 출발할 때도 거래량이 뭐 한 5만 주에서 6만 주 정도, 그렇죠? 7만 주까지, 많을 때는 10만 주 넘었는데 지금 거래량 11,000주, 조금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는 올리겠지만 일단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은요 이 종목 주가 탄력성은 상당히 약해요. 변동성이. 그래서 안정적인데 이미 주가가 우리가 말씀드린 8만 원에서 지금 9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신규로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한 덕산 네오로스가 낫지 않나요. 그냥 이 8만 원대 초반에 사셔서 끌고 가시는 분만 좀 더 끌고 가셔서 10만 원 넘어갈 때까지는 아마 가능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내려드리고, 다음은 이제 AP 시스템이죠. 오늘 AP 시스템 5% 떴어요. 1,450원 반응이 좋죠. 자, 실적 부진이 나왔는데도
주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모습을 갖추면서 재차 상승하고 지금 거래량 거의 30만 주예요. 전일 거래량이 20만 주도 안 됐죠. 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죠. 금요일 날 거래량도 29만 주. 그렇죠? 벌써 지금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어제 거래량보다 많고 금요일 거래량만큼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최소한 오늘 뭐 50만 주 넘고 한 7, 80만 주 되겠죠. 의미 있는 거래량 하면서 이 연중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죠. 상당히 긍정다. 조정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틀 뜨고 한 나흘 조정받다가 오늘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 거래량 증가와 함께.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 오늘 소폭 매수, 지금 현재까지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요. 현재 지금 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죠? 지금 뭐 한 지금 몇 주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2만 5천 주 매수하는 걸로 들어오고 있네요. 한번 원익 IPS도 볼까요? 한번 오늘 리포트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원익 IPS. 원익 IPS는 좀 탄력이 약하네요. 근데 원익 IPS도 실적 부진 발표 나오면서 아마 요될 겁니다. 이게 좀 크게 하락할 때인데, 그렇죠? 근데 수급적으로 그동안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이었던 외국인들, 이 시장을 주가를 끌어올렸죠, 외국인들이. 근데 전혀 실적 부진에도 매도를 하지 않죠, 그렇죠? 그 얘기는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OLED 장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재 업체들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탄력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긴 흐름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2016년, 17년 1차 상승 때보다 소형 OLED 투자 때보다 오히려 지금 투자 금액이 크다. 그러면 주가는 그때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갤럭시 폴드폰, 어제도 뭐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지난 금요일이죠. 한 5분 만에 1차 판매 완판됐어요. 그것이 이제 중국에서 갤럭시 폴드 판매된 게 세계에서 24번째로 상륙했다래요. 그래서 5분 만에 판매되고 어저께죠, 광군절 2차 판매가 했는데 40분 만에 또 완판이 됐다 그랬죠. 이 갤럭시 폴드 중국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265만 원이에요. 상당히 고가죠. 그런데도 1차분이 2만 대였고요. 지금 2차분은 어느 정도인데 1차분보다는 많다는 거는 공식 발표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지만 일단은 갤럭시 폴드가 일단은 중국에서 인기가 있다. 물론 중국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1차, 2차, 3차 다 완판됐고요. 뭐 유럽이라든지 상당히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나온 이게 기사인데 호평 1세 갤럭시 인기의 부품주 주가 껑충하는 그런 기사도 나왔죠. 갤럭시 폴드가 아까 만들어 이제 올해는 한 40만 대, 내년에는 500만 대, 2023년에는 한 3,500만 대,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인기를 끌고 따라하는 내용이죠.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됐어요. 뭐 0.7%였는데 최근에 이 5G가 이제 상용화되면서 예, 5G 스마트폰이 팔리는데 그것이 좀 잘 팔린다 그래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29%로 점유율 2위까지 올라갔다 그러죠. 그러다가 여기 이제 갤럭시 폴드 좀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확대돼서 뭐 어느 정도만 안착. 지금은 뭐 이것이 일시적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지금 5G 중국에서 상용화한 게 11월 1일이니까는 뭐 아직은 뭐 안정됐다, 정착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일단 초반의 인기는 크게 모으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어느 정도 1% 미만에서 뭐 10%나 20%대만 해서 뭐 지금처럼 29% 정도 수준은 안 간다 해도 일단은 중국에서 점유율을 높인다 그러면은 아마 거기에 따른 부품주들도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이 나왔던 얘기죠. 5G 통신 장비에 꽂힌 이재용, 삼성 2020년 신사업 확대라는 내용이죠. 5G하고 인공지능, 그 AI죠.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정장 부품을 삼성의 미래 먹거리 4대 신사업이에요. 근데 여기 통신 장비도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5G 상용화는 그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 뭐뭐가 있나라고요. 뭐 요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요 하면은 아마 익숙할 겁니다. KG바테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신지 3년 만에 흑자 전환이라 그러죠.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 스마트폰용 필름,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 인쇄로 기판 만드는 회사예요. 이것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키트 스마트폰 메인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데 이 메인 인쇄로 기판에 삼성전기하고 같이 생산을 했는데 삼성전기에서 그 부분 메인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것을 축소한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코리아 서키트 놓여서 최근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이제 BH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터프렉스, 하이비전 시스템, LMS, 그리고 액트로는 이제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 핵심 부품인데 이 화웨이에 납품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5G 상용에 따라서 화웨이의 매출 비중이 커지면은 이제 액트로가 좀 수혜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주가 흐름이 좀 나빴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릴 때 액트로는 뭐 한 본전 정도 수준에 오면 오늘 아마 액트로도 플러스권이 지금 나와주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한 400원, 3.5% 떴죠. 뭐 12,000원대까지 언제든지 회복 가능하니까 한 번 정도 접어주고 다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액트로는 12,000원대 좀 올라오면 한번 줄여주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BH 이제 제일 강조했죠. 수혜가 가장 크다 그랬어요. 실적도 가장 크게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단가도 이 갤럭시 폴드의 단가가 이 BH가 하는 Y 옵타라 그러죠. 거기가 보통 3배에서 5배 정도 단가가 더 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가 직접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BH 최근 이제 주가 조정을 받아서 한때 매수 가격대는 비슷하게 왔는데 최근에 LMS가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IT 섹터가 전체적으로 크게 좀 밀렸죠. 그래서 조금 더 보면서 결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드린 이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 지금 KG바텍이 한 10% 정도, 지금 한 9% 정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BH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보면은 이제 BH에 대한 보고서예요. 1999년에 설립해서 2007년에 코스닥에 상장됐다라는 내용이 있죠.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전문 제조업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 유연성 있는 저렴 기판으로 만든 배선판으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부품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스마트폰 한 개당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 한 15개에서 17개가 탑재를 된다 하고, 특히 이 폴더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이 인쇄 회로 기판은요. 디스플레이 패널 두께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이 터치 패널하고 디스플레이 일체형 제품, 그러니까 Y옥타라고 해요. 걸요. 탑재가 필수적인데 관련 기판을 BH가 독점 납품하고 있다 그러죠. 이 Y옥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보다 단가가 2배에서 6배가 높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까 말한 이 Y옥타가 탑재가 필수적인데 관련 기판을 BH가 독점하고 있다 그러죠. 최근 갤럭시 폴드의 수요 아까 말씀드렸죠. 2023년에는 한 3,500만 대, 그렇죠? 내년에는 한 500만 대, 올해 한 40만 대 정도인데요. 예, 수요가 크게 늘면서 거기에 이 Y 옵타라는 인쇄로 기판을 참착을 하면은 수혜가 크게 늘어날 거다라는 내용에서, 그러면서 BH 내년 실적이 매출이 8,932억, 영업이익이 1,300으로서요.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54% 정도 크게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BH 뭐 지난달에만 해도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한 달 동안에 나온 보고서들 보면은 같은 증권사나 또 나온 거 빼고요. 5군데 이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BH가 이 갤럭시 폴드폰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우리가 어디에서 썼냐? 여러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이 아침에 뉴스 특징들 분석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했던 것이 카카오도 상당히 보고서가 여러 증권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뭐 셀트리온도 그랬죠. 삼성전기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군데 증권사에서 여러 번 나오는 것보다 여러 증권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리포트라든지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그만큼 인기가 있다,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인기를 끌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봐달라는데 한번 이 BH 한번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한 650원, 한 3% 떴네. 21,850원, 그쵸? 거래량 30만 주, 전일 거래량보다 많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한 10시 40분인데, 근데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쵸? 이게 이제 크게 올라갈 때 보면 거래량의 한 100만 주 가까이는 좀 돼줘야 되는데, 오늘 100만 주 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9시 1시간 40분, 한 2시간 3분의 1 정도 지났는데 오후장 갈수록 이제 거래가 감소하니까 오늘 한 7, 80만 주.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한 7, 80만 주 갖고 만들고 그래서 주가를 뭐 요 정도 수준 뭐 한 3%대 정도 올리고 내일은 거래량이 한 100만 주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이제 돌파하는 그런 신호가 나와주면 진짜 bien.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요 한번 분봉으로 볼게요. 한번 매수 타임을 노리면은 뭐 지금 가격대 뭐 21,700원 정도 수준 아니면은 뭐 한 600원, 700원 수준에서는 뭐 크게 부담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요 정도 수준에 끝나고 내일은 거래가 늘면서 우리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생명선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올라온 상태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1선을 그동안에 밑에 놀다가 돌파를 해주고 요번에 이제 다시 깨고 내려왔어요. 요번에 돌파를 못 해주고 맞고 빠지면은 한 번 더 크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돌파를 해줘서 거기에 안착을 하면은 새로운 상승이다라고 보시면서 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700원, 600원 정도 수준에 샀다가 21선이 지금 얼마입니까? 22,500원이네요. 한 뭐 500원 수준, 뭐 그 정도 수준을 이게는 돌파 여부를 보고 일부 물량을 축소하고 다시 대사든지 아니면 끌고 가는지를 이 20일 22,500원 돌파 후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때 가서 물량을 크게 늘리자. 그러면은 오늘은 물량을 한 30% 정도만 사고 그렇죠? 안정적으로.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21선을 밟아주고 지지해주고 본격적으로 치고 갈 때 나머지 물량을 사는 것도 조금 안정성을 두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BH 오늘 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나서도 되지 않나. 하지만 한 30%만 보고 나중에 21선 돌파한 이후에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리고 이제 DTK라고 했어요. DKT죠, DKT. 예. 이 DKT하고 이 BH하고 BH 납품받아서 DKT가 또 고유에 또 씌우는 그런 장치를 하는데 DKT는 오늘 마이너스 나오네 그렇죠? 그동안 좀 안 빠졌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 같은데 지금 300원 글쎄 아직은 뭐 타이밍 오늘 좀 치고 가는 모습 나오면서 전고 좀 돌파하면 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밀리는 거 봐서는 조금 의미가 축소되는 지금은 오늘은 뭐 굳이 이 DTK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KH바테 오늘 한 10% 뜨죠?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이끌고 갈 여력은 있다 그래서 소폭이나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물량만 BH 조금 채워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렇게 했어요. 지금 RF텍 나왔는데 요 종목은 오후 시간에 5G 종목 진단을 해드리면서 RF텍도 다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 오전 뉴스 특징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